여기 암호화폐가 약세장에 진입했을까요? 이번 주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 기사와 관련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먼저 약세장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무도 구매하지 않거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그때는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그래프가 상당히 하락하기 시작했던 2022년 초에 이미 약세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지 낮은 관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강세장에는 진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강세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되찾고 경제 상황이 성장에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할 예정이며 페페 언체인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에 페페 언체인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영상 시청 중에 구매 관심이 생기신다면 지갑 연결 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렛 커넥트를 사용하거나 원하시는 옵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후 구매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 이더리움 워치를 구매한다고 한다면 535만 페페 언체인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간 마감에서 54,000달러를 유지하며 트레이더들에게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이번 주 중요한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까지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금리 결정이 강세장 랠리를 이끌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강세장이 형성되려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기업 수익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어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완벽한 강세장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이 저렴해지고 더 많이 빌리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물가가 저렴해지고 달러의 가치가 더 커지므로 성장을 위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증가한다면 기업은 번창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강세장에 진입하게 되겠죠.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는 6억 달러의 자금을 잃었으며 현물 비트코인 ETF도 지속적인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그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소유하여 미래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성과는 올해 내내 유효했던 프랙탈 패턴에 따르면 2019년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9년은 정책이었지만 이후 2020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2021년 강세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여러 코인이 몇십 배, 심지어 몇백 배 오른 일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페페 언체인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미국 달러 가격이 3월의 사상 최고치 이후 지속적인 하향 채널을 유지하면서 강세로자들은 20% 반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3월은 꽤 좋은 달이었지만 그때 관심 수준은 9에 불과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한다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100 이상이었던 2018년이나 80 이상이었던 2021년
그 이상으로 급증한다면 과연 코인들의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페 언체인드가 그 선두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인은 밈코인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레이어 2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밈코인들의 관심이 많다는 특징과 잘 맞물려진다면 이 토큰에 대한 수요가 특히 강세장에서 급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23 이더리움 워치를 구매하고 싶다면 물론 많은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떤 거래는 한 번의 거래로 23.4 이더리움 워치 즉 페페 언체인드에 53,741달러를 썼습니다. 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는 밈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투자자들의 흐름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페페 언체인드와 같은 밈코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페페 언체인드는 이더리움과 즉시 브리징을 제공하며 더 낮은 거래 수수료와 100배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용 블록 탐색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또한 밈코인의 미래로 속도 보안,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밈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페페 언체인드는 투자자들과 미래에 다시 돌아올 강세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로 보이고 이런 마케팅이 시장의 기대감과 잘 맞물려서인지 현재까지 1257만 9천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하루에 약 2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는 이미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토큰들 중 일부보다도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시 구매하기 시작한다면 페페 언체인드의 가치도 급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최종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